잔뜩 흐리고 구겨진 마음, 비 내리는 당신의 내면에 지금 이 순간, 오늘과 내일은 맑은 하늘을 바라는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의 DJ 유나입니다.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 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 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오늘의 내 마음은 맑음은요, 유아의 숲의 아이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유아는요, 오마이걸이란 여자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 중인 가수인데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이렇게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 중인 아이돌 노래입니다. 제 취향이 듬뿍 담겨 있지만 다양한 장르와 분위기의 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게요.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수용하고 다독여주는 시간, 나를 안아줘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제가 겪은 오해와 편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울증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왔는데요. 방송에서는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 치료 중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 주변에는 말하지 않는 편입니다. 길 가던 사람 붙잡고 저기요, 제가 우울증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듯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를 맺은 사람들 모두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반대로 구태여 숨길 필요도 없지만 주위에서 갖는 편견 때문에 정말 오랜 사이가 아니면 밝히지 않는 편인데요. 제가 겪은 오해와 편견, 그 첫 번째, 드라마를 보다가 만난 저 사람 저렇게 밝아 보여도 우울증 약 먹잖니 라는 대사입니다.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영상 중독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미있어 보이는 드라마가 있으면 완결이 난 상태에서 한꺼번에 몰아보곤 하는데요. 2020년도에 방송된 드라마 중에 연쇄살인마인 남자와 결혼한 형사라는 정말이지 제 취향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약국을 운영하는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딱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밝아 보여도 우울증 약 먹어. 그 순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저는 바로 휴대폰을 끄고 드라마를 손절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사가 타인에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발설했다는 점에서였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데 그 대사가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넌 우울증이 있으니 늘 슬프고 무기력하고 힘들어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우울증 환자라고 해서 늘 슬프고 늘 우울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남들보다 슬플 때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감정도 더 예민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기쁜 순간 당연히 많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슬퍼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란 건 그저 병의 이름일 뿐이지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저 역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고 또 몇 년간 약을 먹고 있지만 굉장한 웃상의 밝은 사람입니다. 타고난 저의 기질이 밝고 긍정적이기도 하지만요. 저 사람 저렇게 밝아 보여도 우울증 약 먹어 란 대사와 같은 오해와 편견 때문에 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땐 오히려 부정적이거나 예민하고 또 무기력한 무표정한 저의 면들은 밝고 발랄한 가면 뒤로 숨겨버리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어진 역할과 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요? 엄마, 딸, 언니, 여자친구, 상사, 부하, 강사, 갑, 을, 병, 정 등등등 수많은 역할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방법이나 태도가 조금씩 다르죠. 직장 상사나 거래처분에게 제가 엄마처럼 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대외적인 나의 모습에 저는 또 제 어두운 면을 감추기 위해 밝고 발랄한 가면을 덧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향적인 성격을 타고났지만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편이기도 해요. 에너지 소모가 많을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모두 언제나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매 순간 슬픈 것도 아니라는 점.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면이 밝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태연의 아이 듣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에서 태연이 부르고 버벌진트가 피트한 노래 아이 들으셨고요. 오늘은 우울증과 관련해 제가 겪은 편견에 관한 썰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마에서 봤던 저 사람 저렇게 밝아 보여도 우울증 약 먹잖니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제가 겪은 편견 두 번째,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냐고 고함을 지른 직장 동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명제화시키자면요. 정신의학과는 정신병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오해와
편견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있던 일입니다. 부서에서 일적으로 가까운 일을 꽤 많이 공유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은 퇴근할 때가 되어서 둘만 남게 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집에 가기 싫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때는 그냥 달래서 보냈는데 그 뒤로도 저를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원래도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니까 방법을 바꿨나 싶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일 진행이 안 돼서 제가 1대1로 면담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 저에게 하는 말이 본인이 다니는 기도하는 곳에서 신께서 남편으로 점지해준 분이 있는데 제가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자신과 그분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가 싶으신가요? 제가 그분이 사이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이 퇴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사이비인 것도 몰랐고 또 그분 어머니 성함 당연히 몰랐습니다. 뵌 적도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잘 달래고 정말 조심스럽게 너무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냐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사람 제가 우울증으로 정신의학과를 다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그동안 나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 괴롭혔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고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중에 이런 경험 잘 없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일 수 있겠지만요.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보다 아직도 정신의학과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중증 환자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를 틀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아서 타인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정신의학과를 다니거나 상담 치료를 받는 모든 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듯이 마음에 상처나 병이 생기면 정신의학과를 찾는 게 일상처럼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가장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감기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폐렴이 되어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듯이 마음의 질병도 같다는 것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신의학과의 문턱이 낮아지면 정신의학과는 감기가 걸리면 가는 내과와 똑같은 곳이라는 인식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오래 치료해야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미주의 무비스타 듣고 계속해 볼게요.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 듣고 계시고요. 미주의 무비스타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나를 안아줘에서 우울증과 관련해서 제가 겪은 오해와 편견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우울증이란 걸 밝히면 달라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재작년에 오랜만에 검진을 받았었는데요. 그곳에서 있던 일입니다. 병원에 가면 보통 복용 중인 약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을 파악하기 위함도 있지만 어떤 약들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먹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건강검진 할 때도 약 먹는 게 있냐고 물어보길래 말을 했더니 문진표를 받아주던 간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금세 원래 표정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제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약을 먹는다고 말하기 전과 다르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랄까요? 과잉 친절이라고 할까요? 전전긍긍이라고 할까요? 그분도 일하면서 여러 사람을 겪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를 시한폭탄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예, 마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중증 환자들처럼요. 그래서 오히려 죄송해지기도 하고 조금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우울증 치료 동료가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심각했던 시기라서 입원 시 외출이나 면회가 어려웠는데요. 제 동료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는 바람에 미처 우울증 약을 챙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병원에 했더니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저와 비슷한 경험, 시한폭탄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이 씁쓸한 이유는요. 전문가도 이러한데 나와 같은 일반인,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나 싶은 생각에서예요.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발생률 1위인 국가라고 합니다. 그 비율은 약 37%고요. 내가 만약 우울증이 아니라면 내가 아는 주변 사람 중 10명 중 4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을 수 있고요. 5인 가족이라면 구성원 중 2명은 우울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도 제가 겪은 오해와 편견처럼 저 사람 저렇게 밝아 보여도 우울증 약 먹어. 정신의학과는 정신병자가 가는 곳이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같이 오해와 편견 때문에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 못한 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가 우울증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분들 또 많겠죠. 그럴 땐 그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누군가 저를 이해하지 못해도 경청하고 받아들여주고 또 저의 노력에 지지를 해준다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또 누군가 힘겨운 고백을 한다면 그저 들어주면서 손을 잡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코너는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기현의 유스, 키의 I wanna be 듣고 셀프 칭찬 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행복을 전합니다. 감성 가득한 시간. 몸과 마음이 충만한 오늘. 서대문 FM에서 오늘도 행복을 약속드립니다. 유나의 셀프 칭찬일기.
첫 번째, 자격증 시험 중 위기가 있었지만 돌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한 점을 칭찬한다. 드디어 이번 주 실기를 끝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도자공예 기능사 시험이 끝났다. 필기와 달리 좀처럼 기술이 늘지 않는 실기 준비 때문에 울고 화내던 게 어제 일만 같은데 드디어 시험이라니. 몇 번이고 리스트를 보면서 철저히 준비물을 챙겼지만 시험장에 도착해 보니 막상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활칼을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주변에 다른 도구를 활용해 비슷한 효과를 낸 나의 침착한 행동과 임기응변을 칭찬한다. 두 번째, 자격증 시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를 칭찬한다. 실기 시험을 시작하고 첫 번째 중심을 잡던 흙덩이가 끊어졌을 땐 정말이지 시험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다. 지정된 10kg의 흙 외에는 더 받을 수도 없는데 흙을 붙이는 법을 몰라 당황한 것이다. 하지만 순간 지난 시험에 비슷한 일을 겪은 선배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망친 흙을 대충 치대두고 다음 작업을 시작했다. 차분히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나. 덕분에 시험 과제도 완료하고 무사히 제출한 나의 끈질김을 아주 칭찬한다. 세 번째, 배달음식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집밥을 만들기 시작한 나를 칭찬합니다. 요즘 시험을 핑계로 매일같이 배달음식의 연속이었다. 덕분에 살도 찌고 건강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험이 끝난 날부터는 다시 집에서 밥을 짓기 시작했다. 장을 보고 먹고 싶었던 반찬을 만들고 있자니 귀찮기도 해서 다시 배달앱을 깔았다 지웠다 반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의 건강과 지갑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한 나의 그 마음이 예쁘다.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화요일 밤 10시에 본방,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는 내 마음은 맑음에서 기현의 유스, 티가 부르고 아이들의 소연이 피트한 노래 아워너비, 저 유나의 이번 주 셀프 칭찬 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일기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드디어 제가 약 5개월간 준비해오던 도예 기능사 시험을 끝냈습니다. 시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제시된 과제를 아주 잘 마무리해서 제출했거든요. 제가 이런 시간이 정해진 시험들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시험뿐만 아니라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예민해져서 여행지 같은 곳에서도 가족들이랑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자도예 기능사 실기는 5시간 반 동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험 전에 대기도 오래 하고 또 점심시간도 있다 보니까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그런지 오히려 긴장하지 않고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자격시험 같은 걸 본 게 제가 근 10년 만이었는데 그동안 저 스스로 뭔가 성장한 것 같아서 기특함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타인에게 기특하다는 말 해보기입니다. 아주 작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무엇이든 노력하거나 변화된 나의 모습, 주변 사람들의 좋아 보이는 점 등이 있다면 기특하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어떨까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는 그 기준을 관대하게 잡아서 마구마구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꼭 나와 타인에게 기특하다는 말 해보기 실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귀에 크리스마스 트리 들을게요.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에서 들으신 곡 귀의 크리스마스 트리였고요. 저는 DJ 유나입니다. 내 마음은 맑음의 마지막 코너 오늘의 3분 명상 같이 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명상은 바디 스캔입니다. 바디 스캔은 누워서 하는 명상으로 요가에서 주로 하는 시체 자세나 윗바사나 명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스크리트어로 위는 모든 것, 바사나는 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요가 용어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바디 스캔은 말 그대로 나의 의식을 이용해 나의 몸을 스캔하듯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의 자아,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몸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엔 참 힘든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부위에 집중하면서 바디 스캔을 통해서 나의 몸을 인식하고 관찰하다 보면 올바르게 자신의 몸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불안과 긴장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이 너무 안 올 땐 소리 명상이나 바디 스캔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짧게 해볼 거라서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잠이 온다면 주무셔도 좋고요. 또 의식은 깨어있지만 신체는 릴렉스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잠깐의 휴식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디 스캔을 하다 보면요. 간혹가다 신체에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평소엔 무관심하던 신체 부위에 집중을 하다 보니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통증이 크다면 그대로 명상을 멈추시고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길게 해볼게요. 오늘은 3분 명상이 아니라 오늘의 5분 명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닥이나 침대 어디든 좋습니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 되도록 고요한 장소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팔은 손바닥이 위로 향한 상태로 몸에서 떨어뜨린 채 편안히 놓아줍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몸의 긴장감 어느 정도 풀어졌다면 눈을 감고 심호흡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습니다.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몸의 긴장감 풀어봅니다.
한 번 더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습니다. 몸이 편안해지셨다면 자신의 속도대로 호흡하며 제 목소리에 따라 신체 부위에 집중하며 관찰합니다. 의식을 정수리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정수리의 느낌 관찰합니다. 이어서 이마의 긴장감 풀어봅니다. 미간에 잡힌 주름 살며시 놓아주세요. 이어서 코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코로 들이마시는 호흡이 서서히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이어서 입술, 턱의 긴장감도 놓아주세요. 목과 어깨, 가슴, 배꼽 위쪽의 배에 집중하며 나의 몸을 관찰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아랫배, 골반,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무릎, 서서히 내려가 의식을 오른쪽 종아리, 오른쪽 발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왼쪽 허벅지, 왼쪽 무릎, 왼쪽 종아리, 왼쪽 발에 집중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의식을 정수리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정수리의 느낌 관찰합니다. 이어서 이마의 긴장감 풀어봅니다. 미간에 힘을 주고 계시다면 살며시 힘을 놓아주세요. 천천히 눈을 뜹니다.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화요일 밤 10시에 본방,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는 내 마음은 맑음에서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들으셨고요. 노래 듣기 전에 함께 해본 바디스캔 명상 어떠셨나요? 시간 관계상 꼼꼼하게
모든 신체 부위를 스캔하진 못했지만요. 불안이나 불면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댁에 계실 때, 특히 잠자리에 누웠을 때 신체 부위마다 의식을 집중하면서 나의 몸을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 마음은 맑음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정은지의 흰수염고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내 마음은 맑음. 저는 DJ 유나였습니다.